우리가 협상에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협상이 잘 되는 문제보다는 협상이 왜 잘 안 되느냐. 분명히 둘 다 이익인데도 왜 안 되느냐가 사실은 더 관심이 더 많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협상의 장애 요인을 이제 몇 가지로 드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심리적인 문제고, 그다음 이게 이제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이론이 앞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협상의 과정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다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되겠어요. 우선은 협상은 어떤 이 의미를 갖냐를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현재 시점이죠. 그 다음 미래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겁니다. 그게 협상의 요체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 시점이라고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를 한다면 그림에다 보듯이 현재 시점에 있어 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문제는 과거의 어떤 경험이 시각을 통해서 협상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 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한다면 미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결국 확률적인 판단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나쁜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에 대한 확률적인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합의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기존의 경제학 경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효용 이론을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뭐 가지고 있는 이 재화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했던 그런 관점인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전제했던 거는 사람들에 들어가지고 이 굉장히 어떤 무지하게 합리적인 거고, 그 다음 미래를 다 내다볼 수 있고, 뭐 이런 우리가 전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이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의 경험 또는 주변의 어떤 이런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행태경제학이 바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왜? 기존에 우리가 경제학 이론 가지고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족했던 점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게 이제 행태경제학인데, 주로 행태경제학은 다름 아닌 심리학에 관련된 이 부분이 저 또 발전이 돼 가지고 뇌과학 부분 쪽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또 머리에 예를 들어 전두엽이 어떻고 후두엽이 어떻고 이런 부분을 따지면서 이 문제를 따지는 이제 학문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확률에 대한 이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한테 기억에 어떤 함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이 예를 들어 가지고 바로 전의 일과 지금으로부터 하루 전, 그다음 일주일 전, 한 달 전에 따라 여러분들은 기억이 달라질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사람들의 어떤 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라는 게 굉장히 이 기억에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게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다른 사람한테 들은 거에 따라서 이 경험이 달리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언제적 경험이야? 이런 부분들, 시간의 부분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주변의 어떤 상황은 뭐냐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주변에 어떤 같은 어떻게 본다라면 이 집단들이 있어가지고 했을 때 어떤 그 기억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어떤 이 부분들인데, 문제는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또는 이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건 매우 제한적인 건데, 근데 그걸 가지고 때로는 뭐냐 한다면 일반화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 자기가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을 때 순간순간에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만 때로는 선택의 합리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한다면 사람들의 어떤 우리가 효용함수, 효용이론에서는 이제 선호도를 이야기해갖고 선호도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선호도라고 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보는 거죠. 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에 따라서 선호도가 바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지고는 이 전망이론에서는 이 선호도, 그다음 효용 이런 말보다 가치란 말만 있어요. 이 가치란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유틸리티 대신에 밸류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밸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본다라면 자기의 또 주관적인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밸류라고 하는. 유틸리티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관성을 배제한 매우 합리적인 어떤 이런
경제 주체들의 이야기고, 밸류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본다면 주관적인 게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가지고는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가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그 다음에 어디와 비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 선호도가 바뀐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옵션이 하나가 있을 때, 여러 개 있을 때, 그때 따라서 이 가치가 바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위험에 대한 인식 문제,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특히 이 위험과 시간의 문제는 할인, 디스카운트를 이제 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당장에 지금 우리가 어떤 일들이 나한테 더 급해. 그런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미래에 비한 이익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협상에 있어 가지고 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상대방과 나의 어떤 문제, 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다뤄야 될 한국 GM의 문제, 한국 GM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조합은 저 GM은 먹튀 자본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하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GM이 기본적으로 자구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이런 쪽으로 인식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 GM 입장에서는 노동조합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르게 틀을 짜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게. 그 다음에 이 정박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정박이란 거 여러분들이 배가 내리면 닻을 내리죠. 그 닻을 내리면 어디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 묶는 거는 그 봤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앵커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앵커링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지각하는 거죠. 그 다음 거기에 들어가지고 이 프레임을 짤 때 있어가지고 정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를 자기가 초기 정보에 따라서 계속 이제 수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 정보의 어떤 수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존 자기 정보를 지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경험이 자기 맞다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콘텍스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내가 이제 대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너 공부 열심히 할래?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묻는 거랑, 그 다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미래 이제 여러분들이 캐리어를 쌓는데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사실은 전혀 하나의 똑같은 협상 경제를 공부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받아들일 때 한쪽은 공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다른 하나는 나의 어떤 캐리어의 문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콘텍스트의 문제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서로 대화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지고 서로 요구하고, 그 다음에 또 양보하고 한 이런 부분들이 다 콘텍스트의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긴박 미더시 이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협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합의를 해내야 돼요. 합의를 해내야 되는데, 이 합의했을 때 들어가지고 결과, 그 다음에 협상 과정에 있어가지고 어떤 그 시간, 아까 우리가 GM 대우 문제에 있어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결국 이 시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은 GM 회사는 굉장히 느긋하게 우리는 급할 거 없어요,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40억 달러가 4억 달러로 줄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부분들이 다 이 긴박에 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대우 자체는 느긋하게 있다가 정부가 빨리 해결해. 데드라인을 이제 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협상이 완전히 GM한테 유리하게 가고, 그 당시 GM 대우 협상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라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비굴한 협상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왜? 그 정도로 우리가 마지막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모든 거 항복하고 가는 협상이었죠. 그래서 따라서 이 협상 당사자의 어떤 이 심리적인 문제,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협상에 대한 인센티브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들이에요. 보통 우리 인센티브라고 한다면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에서 상당한 부분들이 주관적인 이런 인센티브들이고, 그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설명을 한 대로, 예를 들어가지고, 이 협상은 공정하지 않아. 이런 협상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가지고 상대방과 내가 뭔가 예를 들어가지고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 내가 양보한 거는 어마어마한 양보를 한 거로 보이고 상대방이 양보한 건 별거 아닌 양보. 예를 들어가지고 GM이 양보한 거는 별거 아니고 우리가 양보한 거는 큰 양보한다. 이런 부분들이 동화장의 편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반발적 평가절하가 지금 방금 말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낙관적 과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 자체를 굉장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죠. 어떻게 본다라면 예를 들어가지고 북핵 협상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경우예요. 지금 북핵 협상에 대해서 낙관론이 아주 굉장히 지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낙관론에 대해 가지고는 한국은 굉장히 낙관론이 굉장히 좀 많이 퍼져 있는 반면에 미국 경우에 있어 가지고는 글쎄에 대해서 아직도 비관론이 더 우세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만나겠다 하는 부분은 무슨 어떤 의미에서 뭐 이렇게 잘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정당성을 쌓고 앞으로 예를 들어 다른 어떻게 본다라면 굉장히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시각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본다라면 협상의 어떤 이 실패 또는 이거를 좌우하게 되는 이게 낙관적 과신의 문제죠. 그 다음에 확실성의 효과는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사람들이 정말 딱 자기 손에 잡히는 걸 원한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불확실하게 되면 사실은 뭐 99%의 확률이라면 단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피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위험이 있는 부분을 회피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자기가 잘못했는데 그걸 그건 내 잘못이라는 걸 모르고 상대방이 잘못, 또 환경이 잘못됐던 거 이런 식으로 돌리는 거 인지적 부조화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지난 시간에 이제 한국 GM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북한 핵 협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사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금 오늘 말한 이런 관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했던 협상했던 이익의 관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조사를 하면 좋겠습니다.